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막바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상당한 의견 일치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이 더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전보다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세민아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조금 전에 돌아왔죠.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네, 약 30분 전쯤 이곳 입국장에 도착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 워싱턴 DC에서 나흘간 가진 협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특히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 따로 만난 것을 언급하면서 공식 협의 외에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2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김 실장은 몇 가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는 했는데 다만 이번 방미 전보다는 에이펙을 계기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의견 차가 좁혀졌는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한 게 있습니까? 네, 3,500억 달러를 전액 달러와 현금으로 선불 투자하라는 미 측의 요구를 우리 측 사정에 맞게 조율하는 게 이번 협상팀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통화 스와프나 분할 납부 등의 방안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개별적으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 외환 시장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전보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주요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진 것도 관심이었죠. 네,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소유 골프장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7시간에 걸친 골프 라운딩을 가졌습니다. 어느 기업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조에서 골프를 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라운딩 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기업 총수들이 경기 전후나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기여 등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하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JTBC 윤세민입니다. 미국 행정부 안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만날 가능성에 대한 건데요. 다만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미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29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북미 정상 간 회동을 미 정부가 검토했다는 겁니다. CNN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회담 진행에 필요한 진지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경호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 한국을 2차례 찾았지만 판문점 지역을 답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졌던 수준의 소통은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제 회동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향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를 포함해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이 에이펙 개막 직전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케빈 킴 국무부 부차관보로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트럼프 일기 당시 대북 정책에 실무를 해온 국무부 당국자를 한국에 보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틀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약속을 지킨 차원이라고는 했지만 당장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부터 보여주기식이란 불만이 나왔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계셨다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특별 면회 신청이 불어대자 이번엔 윤 전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이 있는 일반 접견 방식을 통해 10분간 접견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조용히 잡범들과 섞여서 일반 접견으로 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송진호 변호사도 끝까지 장소 변경 접견을 주장해 민주당이 대통령님을 인권 탄압하는 걸 알렸어야 했다며 페이스북에 올릴 이슈거리 하나 만들려고 한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싸늘한 반응만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접견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지 확대 해석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을 면회한 걸 놓고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알리자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다시 내란을 부추기는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장 대표의 면회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비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구구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했던 걸 지킨 것뿐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적절하게 확대 해석할 부분도 아니고요. 당대표님 입장에서 또 당 선거 이후에 약속을 지키신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잘못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부동산, 김현지, 대법원 문제로 여당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스스로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대표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여 공세가 거세지던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면회 일정을 지도부 일부와만 공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은 내일 새벽이면 체포 시한이 끝납니다. 경찰은 오늘 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양정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경찰이 송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은 어제 새벽 3시쯤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중 45명은 충남경찰청에서, 15명은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 시한은 48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까지입니다. 즉 오늘 밤 안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 남성을 조사한 뒤에 오늘 오후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피의자들 중 일부는 자신도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경찰이 이들에 대한 가담 정도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목 씨를 현지로 보낸 모집책도 오늘 구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20대 모집책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였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쯤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 씨로부터 지인인 박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 명의로 통장을 발부하게 하고 박 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대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박 씨에 대한 부검도 내일 캄보디아에서 진행이 된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쯤 내일 캄보디아 턱틀라 사원에서 부검이 진행됩니다. 내일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측과의 공동 부검이 진행되는데요. 부검을 주도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과 우리 경찰 수사관 등 7명이 잠시 뒤인 오후 6시 50분쯤에 캄보디아로 출국합니다. 경찰은 부검을 마친 뒤에 이 화장 절차를 거쳐서 박 씨 시신을 한국에 국내로 송환한 뒤에 유족들에게 인도할 방침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우리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관의 양자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일 양국 경찰의 공조수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에서 JTBC 양정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내일 매각매직 의혹의 당사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조사합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한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오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지난 7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압수수색 중 김건희 씨 모친 사무실에서 5돈짜리 금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현장엔 금거북이와 함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손편지가 발견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선물한 대가로 장관급 공직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오른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엔 이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새로운 특검보 2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엔 수사팀을 이끌 부장검사 2명을 파견받은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수사팀 재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과 종묘 차담의 의혹, 김승희 전 행정관 학폭 무마 의혹 등 나머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오늘 오후 부산의 한 대형 마트에 차가 돌진했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일부러 그런 거였습니다. 윤조열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출입구 안쪽으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문이 모두 부서졌고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부산에 있는 한 마트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팡 소리가 나서 보니까 차를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고리예요. 한 3번이나 뒤로 갔다가 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가 그랬어요. 운전자는 계속 마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이중으로 된 철제문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강제로 시동을 끄고 운전자를 끌어낸 뒤에야 소동이 멈췄습니다. 다행히 유리 파편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한 명 이외엔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원이 이제 시동을 껐죠. 시동 끄고 그 사람은 끌어내고 문을 막고 있었고. 이 남성은 승용차로 돌진하기 전 마트 한 매장에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수십 벌 옷과 신발을 헤집어 놨습니다. 오전엔 인근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해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물건도 꺼내서 그냥 드셨고요. 계산도 하기 전에. 그 중에 몇 개는 또 차에 실은돼가지고 싣고 그냥 가셨어요.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은 오랜 투병 생활로 정신이 쇠약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파주 운정지구 정부 택지개발 사업이 또 무산됐습니다.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3년 전 사전 청약 경쟁률이 40대 1을 넘을 정도였는데요. 올 들어 사업 무산으로 청약 취소가 발생한 곳이 7곳에 달합니다. 왜 이러는 건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운정중앙역 근처에 있는 운정 3지구 부지입니다.
2027년 입주 예정으로 역세권인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년 전 사전 청약 경쟁률이 40대 1을 넘으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딱 제가 원하는 위치에 된 거기 때문에 너무 기뻤고 입주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꿈을 좀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사가 중도금을 연체했고 올 상반기 1, 2, 5, 6블록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1,300여 명의 당첨자들은 문자로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또 그걸 들어갈 걸 예상을 해서 좁은 집을 얻었어요. 그 가족도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만 참자 하고 했던 게 지금 이제 막연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금 계획이 틀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작은 계획을 새로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신혼부부 대출로는 당연히 계획을 기존에 짜놨었는데 그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다른 부분으로 이제 고민을. 이에 대해 LH는 빠르게 후속 사업을 진행하고 기존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공급 방식을 바꾸면서 민간 사업이 줄줄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민간 사전 청약 대상지 중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7곳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더딘 주택 공급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합니다. 규제에 뒤따라서 나와야 될 게 단기주택 공급 정책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또 오르거든요. JTBC 정아람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제왕적이라고 비판하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시위였고 노 킹스, 왕은 없다고 외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죄수복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차림을 한 시위대가 워싱턴에서 가도 행진을 벌입니다. We want to show our support for democracy and for fighting what is right. 시위대는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치안 유지를 앞세운 군 투입 조치 등 일방주의적 행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노 킹스를 외쳤습니다. If you were to do a little research on the history of Germany in the 1930s, you would see so many parallels that would scare the hell out of you. 트럼프 대통령 고향인 뉴욕에서도 맨해튼 도심을 가득 채운 약 10만 명의 시위대가 트럼프 반대를 외치며 가도 행진을 했습니다. Hell no, MAGA! Hell no, MAGA! Hell no, Trump! Hell no, Trump! 보스턴, 시카고,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미 전역의 2,600여 곳에서도 수백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에 반대해 전국 단위의 대규모 노킹스 시위가 열린 건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특히 같은 날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우방국 여러 곳에서 노킹스 연대 시위가 벌어져 힘을 보태는 등 점점 더 세를 불려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20년 넘게 아프리카 등지에서 백내장 수술 등을 무료로 해준 안과 의사가 있습니다. 모금으로 의약품을 사고 또 항공료는 자비로 부담을 하면서 일주일에 100건 넘게 수술해 왔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병원 안은 발 디딜 틈이 없고 수술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안과 의사이자 국제구호단체인 비전케어의 김동혜 이사장과 동료들이 아프리카에 머무는 동안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프리카의 실명자의 80%, 90%는 피할 수 있는 실명자들이에요. 치료만 하면은 다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인구 100만 명당 안과 의사는 1명뿐. 이들은 2002년부터 40개국을 돌면서 안과 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돈 쓰러 가는 일인데 돈 쓰는 재미를 이만큼 돈 써서 즐거운 일이 없다. 잊지 못할 순간은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싶은 거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말은 안 통하지만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그거를 볼 때 그 표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 보람을. 수업도 진급도 늘 뒤처지던 아이가 이제는 책을 보게 됐고 첫 봉사 때 수술한 여성은 최근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눈이 잘 보인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얼만큼 잘 보이는지 보라고 하면서 바늘길을 끼는 거예요. 함께한 동료들도 힘이 됐습니다. 병원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예, 약간 그 정도로 꽉 채우거든요. 혼자 걸어서 혼자 앉고 혼자 턱을 대세요. 그럼 그거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의료 장비가 통관에 막혀 돌아오고 스스로 건강도 안 좋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암 수술도 하고 또 목 디스크도 있고 그래도 또 뭐 항상 좋을 때만 일할 수는 없잖아요. 오는 25일 이번엔 모로코로 또 떠납니다. JTBC 송화선입니다. 60년 동안 묵묵히 이웃들에게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는 80대 이발사가 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거쳐간 사람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김재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앞 정자. 노 이발사가 손님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다듬습니다. 60년간 무료로 이발 봉사를 하고 있는 87살 김광주 할아버지입니다. 그게 잘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아주 제일 광주서 이발 기술이 최고인 분입니다. 이발소를 운영하던 20대 시절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예비 부부부터 시작해 경로당과 공원, 자신의 집을 찾은 이웃들까지 지금껏 무료로 머리를 깎아준 사람만 4만 명이 넘습니다. 봉사한다는 게 다 하고 싶어서 못 하잖아요. 이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존경스럽죠. 공짜로 머리를 깎아주지만 이발을 끝냈을 때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 때문에 이 일을 놓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림을 딱 그리듯이 해가지고 이발 예쁘게 되면은 참 내 기분이 좋아요. 올해 3월엔 국민 추천 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손에 쥔 이발 도구들엔 세월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도구를 가지고 삶이 닿을 때까지 이발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 손이 움직이는 한, 내 숨이 멈추지 않는 한, 하는 데까지 하랍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기내 선반 짐칸에서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전 중국 항저우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에어차이나 여객기가 기내 수화물 화재로 상하이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한 여행객이 실은 리튬 배터리가 자연 발화했다며 승무원들이 절차에 따라 처리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있던 한국인 승객은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열린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마지막 라운드에서 빨간 바지의 마법사 김세영이 5번 홀에서 날카로운 아이언샷으로 홀 2m 앞에 공을 붙입니다. 가볍게 퍼팅에 성공하며 첫 버디를 낚았습니다. 김세영은 6번, 7번, 9번 홀에서도 버디 행진을 펼치며 2위와의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타로 일본의 하타오카 나사를 4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세영이 LPGA 투어에서 우승한 건 5년 만입니다. 삼성 선발 투수 최원태가 시속 148km 몸쪽 꽉 찬 직구로 한화 손아섭을 헛스윙으로 돌려 세웁니다. 최원태는 7회까지 단 한 점만 내주는 호투를 펼치면서 삼성의 플레이오프 2차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은 한화의 분위기였습니다. 1회 말 리베라토가 삼성 최원태의 시속 145km 직구를 받아쳐 선제 솔로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최원태의 실점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7회까지 단 4개의 안타를 내주며 1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삼진은 4개를 잡았는데 다양한 구종을 자유자재로 활용했습니다. 3회 손아섭은 148km 직구, 노시환은 150km 투심으로 돌려세웠습니다. 4회 김태현은 143km 커터, 7회 권광민은 125km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은 0대1로 뒤진 3회 초 무사 만루 기회를 잡았습니다. 구자욱의 2루 땅볼로 동점, 디아즈의 우익수 오른쪽 2루타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어 김영웅이 2타점 적시타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4회 초엔 디아즈가 또 한 번 2루타를 때리며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베테랑 포수 강민호는 5대1로 앞선 9회 초
승부에 쐐기를 박는 투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한화는 9회 말 노시환의 솔로 홈런 등으로 2점을 따라갔지만 승부를 뒤집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삼성이 한화를 7대3으로 꺾고 플레이오프 승부를 1승 1패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사실 컨디션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잠이 좀 안 깨더라고요. 민호 형이 또 살살 던지라고 해주셔가지고 살살 던졌던 게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 3차전은 모레 대구에서 열립니다. JTBC 전영입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들어오면서 내일 아침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은 5도, 광주는 8도로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첫눈이 올 수 있습니다. 내륙엔 올가을 첫 서리도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